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법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기업들의 실적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있었지만 잘 넘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더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다우지수와 나스닥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좋은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런지 경제지표와 또 기업 실적들 상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고 PBR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찬밥 신세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 PBR 종목들이 속해 있는 성장주 쪽, 특히 코스닥 쪽 종목군들이 낙폭을 좀 크게 보이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 PBR, 즉 저평가된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은행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많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을 사는 것은 맞지만 고 PBR 주식들이 정말 나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LG생활건강과 아모레 화장품 대표 종목들이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계속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걱정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는 사실상 매도를 해라, 버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LG생활건강과 그리고 아모레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또는 낙폭이 큰 종목군들 정말로 버리는 게 정답인 것인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일 금요일입니다. 자, 불금이 또 시작이 되죠. 자, 2월의 첫 번째 날. 상승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두 번째 날인 오늘도 이제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 증시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조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제 워낙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잇따를 수 있겠다. 그죠? 금융투자애들이 좀 팔아먹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조금 우려감도 좀 생기긴 했습니다만 아니다, 더 오른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상황들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자고요. 다우지수는 0.97%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3% 올랐습니다. 자,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작 전부터 상승 출발을 시작했고요. 살짝 중간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위로 쭉 올라오면서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모습이고요. 기술주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나스닥 쪽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경제지표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혼조된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라는 예상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런 정도라면은 주가 흐름이 지속적으로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겠고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시장이 이 정도는 어차피 예상했었고 금리 인하는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내려가지 않는 한 3월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라는 것은 일단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실업률, 오늘이죠. 오늘 실업률 발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I 지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CPI 지표가 크게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아마 금리 인하는 3월달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죠. 자, 지금 2월달 그리고 3월달까지 그 CPI 지표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큰 의미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시장의 기대감을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동안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도했었다라는 지적,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어요. 네, 니들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거. 물론 앞서서 예측하는 거야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금리 인하를 6차례를 때린다, 지금 당장 세상이 바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 즉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좀 크게 작용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기를 3월에서 5월로 늦췄다. BNP 파라바 역시도 5월로 예상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5월도 어려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지표가 어떻게 나올런지는 봐야 되고요. 한 6월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5월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일에서 5월 첫날에 걸치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3월 금리 인하나 5월 금리 인하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6월은 6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6월 중순 정도의 금리를 인하시켜주게 된다면 연준이 이야기하는 3회 또는 여기서 조금 더 오버해서 한 4회 정도까지도 금리 인하가 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그게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뭐 시장이 계속 그렇게 원한다면 5월도 될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술주도 실적 발표, 애플,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했는데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메타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뭐 엄청난 사상 최대 실적에다가 배당까지 준다 얘기 나오면서 무지막지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하고 그 메타하고 그 CEO끼리 뭐 한번 격투기를 벌여야 되겠다. 맞짱 뜨자, 현피 뜨자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 막 운동하고 쇼를 하던데 주가 상황만 봐서는 이제 메타가 승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많이 쪼그라들었잖아요. 자, 아무튼 메타의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고요. 아마존에서도 지금 실적 좋게 나오다 보니까 시간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았습니다만은 중국 쪽 매출이 13%가량 떨어졌다는 소식 때문에 2% 이상 하락 중에 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애플이 시총 1위에서 내려오고 나서는 계속 힘을 좀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확인되듯이 중국 쪽 그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테슬라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중국 쪽 매출이 좀 줄어든다 해가지고 주가 떨어진 모습이 있었잖아요. 중국 쪽의 의존도가 높지 않아야지 일단은 현재는 좀 살아남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이 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의 움직임이 좋아지니까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이나 또는 주가 상황들이 많이 좋아진 모습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경제지표 좀 살펴보시면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표, PMI 지표는 49.1이 나왔습니다. 이게 50이 넘어가야지 확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난달에는 47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도 47.2. 그렇다면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다우지수가 올라올 수 있는 요소가 됐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감원 계획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었어요. 즉 지금 뭐 AI가 대체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기업이 아직까지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죠. 특히 금융 부문의 감원 계획은 23,200명. 그래서 지난 2018년 9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술 부분에서는 15,800명의 감원이 발표되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난해 5월 이후에 최대치를 경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원 계획이 전월 대비해서 136% 증가했다. 사람들을 좀 잘라야 되겠다 이거죠. 그동안 이제 투자했었던 부분들을 조금 축소하거나 아니면은 현재 유지하던 것을 조금 구조조정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용지표상에서는 약간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에서 금리 정책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고요. 여기다가 신규 수업자 청구 건수도 지난주보다도 9,000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3월 달에도 할 수 있다. 지금 이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한데 3월 달에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요. 이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나빠진다는 거. 그래서 실업률이 이제 발표됐을 때 3.8, 3.9 뭐 이렇게 나오게 된다. 또는 4%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은 진짜 3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판단은 좀 됩니다.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시장에 나쁜 소식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전날 우리나라 증시도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분위기는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두 번째 이야기는 찬밥이 된 고 PBR주. 이 고 PBR주들은 이제 성장주다라고 이제 분류를 많이 해가지고요. 코스닥이 주르륵 하고 떨어졌다. 낙폭이 많이 커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꼭 고 PBR주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고요. 테마로 인한 단기 상승, 그 다음에 이체전지의 하락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당연히 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뭐 발표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자, 이 밸류업이라는 것이 이제 가치를 상승시키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을 상승시키자, 반대로 보면은 고평가 종목군들은 이제 찬밥덩이로 만들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수혜주로 저 PBR 종목이 꼽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황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코스피의 PBR은 0.9, 코스닥은 1.7 정도로 집계되었다. 여기서 이제 PBR이 뭔데? 라고 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순 자산 비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여러분의 현재 주가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청산 가치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 대비해서 이 주당 청산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청산 가치라는 것은 이제 만약에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내가 과연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회사가 문을 닫아서 회사를 다 이제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문을 닫고 이제 우리는 끝났어. 그래버리면은, 회사를 처분해야 돼. 근데 이 회사의 전체적인 가치가 만약에 1,000억 원짜리 기업이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1,000억 원짜리 기업이다. 근데 이 기업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다. 그러면 PBR이 1이 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이 자산 가치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같은 수준이다 그러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이 된다면, 만에 하나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PBR이 높아요. 이 PBR이 뭐 한 2 정도 되었다라고 한다라면 상황이 반대로 됩니다. 자산 가치는 5천억밖에 안 되는데 기업의 시가총액은 1조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5천원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반대로 입장이 된다면 PBR이 좀 낮은 상황이다. 0.5다. 그러면은 자산 가치는 1조 원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5천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돌려받고도 돈이 남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망할 염려가 있냐 없냐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기업이 더 많이 성장하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회사의 안정성 이런 걸 볼 때는 PBR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만약에 망했을 때 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은 이 회사가 망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부분 위험하냐 아니냐 그런 걸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PBR이 또 낮아지는 상황 중에는 기업의 실적이 또 너무 과도하게 상승을 했는데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는 거. 기업은 꾸준하게 성장하는데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못하는, 또 기업 가치 대비해서 기업 주가가 많이 오르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PBR이 낮을 수가 별로 없죠. 왜냐면 대체적으로 좀 공격적인 그런 사업들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중소형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이 PBR이 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성장주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긴 하는데, 자,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저 PBR 종목을 땡겨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코스닥에서 돈을 빼가지고 코스피로 집어넣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가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직 의문이에요. 자, 보험주, 손해보험, 복합기업, 카드 등등등 이제 금융주 섹터가 좀 많이 저 PBR 속해 있잖아요. 근데 금융주 섹터는 지금 금리 인하 후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배당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당 기준일 전에 조금씩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저 PBR 쪽으로만 집중되는 것이냐, 이쪽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증권가에서는 코스닥의 약세가 이어질 것을 예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테마로 자리 잡은 저 PBR 종목에 수급이 쏠린 가운데 코스닥 쪽에 신경 써줄 여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그동안 온디바이스 AI 또는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군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하락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테마나 이 기업의 또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게 되면 조정을 필수적으로 동반합니다. 즉 장기 추세로 가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씩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으면 깎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온 종목들, 최근에 5, 60%씩 올라온 종목들 많잖아요. 하루 이틀씩 상한가 치고 이런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에서 차익 매도가 나올 때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거죠. 대신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 그런데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바보 같은 종목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는 애들이 그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 여기다가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니까 얼마나 엄청난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실적 성장주이면서도 이제 저평가 국면들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코스피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일단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요. 더 좋아질 것인데 주가 수준이 지금 오르지 않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오르지 않은 종목에 매수가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 차익 실현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장기적으로 뽑아내는 그런 형태의 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오면 차익 매도가 많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이거는 8글자로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축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저점 천국, 고점 지옥. 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 그냥 기사에다가 저점 천국, 고점 지옥, 성투사, 백 이렇게 딱 쓰면 되겠죠? 네. 자, 아무튼 싸게 사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잊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 미련이 남아있는 개미들에게 증권가는 사실상 털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증권가 애들이 나쁜 거예요. 네, 잘 들어보세요. 자, LG생활건강과 아모레 이런 것들은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주 난리가 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또 반등을 조금 해주긴 했습니다만 그다지 좀 시원찮은 그런 형태의 느낌이잖아요. 자, 대형 화장품주들이 부진을 이어가는 이유는 중국발 실적 부진. 아까도 애플, 테슬라 이야기 잠깐 해드렸지만 중국 쪽에 엮여 있으면 안 좋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경기 부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과 엮여 있는 것들은 다 같이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 언제쯤 될까요? 적어도 기대감이라 나온 시점이 이제 3월 달에 있는 중국의 양회 이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나오기 전까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실적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실적이 그러다 쏙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라면 더 그렇죠. 이런 이유는 뭐냐면, 중국 애들이 살기가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싼 거, 수입 화장품 안 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지금 주머니 사정이 빡빡해. 그러면은 올리브영에서 좋은 거 사다 쓰겠죠. 올리브영 제품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것도 좋은데? 이거 싸고 좋은 거 많은데? 그러면서 분명히 올리브영에서 사다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CJ 좀 올라가나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사다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이 좀 넉넉해. 그러면 야, 수입 화장품 뭐가 좋다더라. 달팽이 액기스로 만들었대더라. 그러면서 콜라겐 끈적거리는 거 그런 거 사다 쓴단 말이죠. 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도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한국 제품 아무리 좋다고 비싸서 못 써거쇼.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 중국의 경기 부양이 되기 시작하면 관련 종목군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소비주들, 리오프닝주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네, 이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다. 즉 살림살이가 빡빡하기 때문에 쉽게 지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런 소비주들의 움직임들이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닝 쇼크에 외국인 수급까지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이 화장품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 중소형 종목으로 재구성될 것이다. 즉 중소형 기업들은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온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회복하는
하는 모습 좀 있는데, 대기업들은 영영 안 좋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이나 뭐 아모레 같은 이런 대기업 대형 화장품 종목군들은 뭐 일자문에도 이미 건드리지 말자 또는 뭐 이미 팔아보자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사실 지금까지 떨어진 상황, 지금 이 상황에서 매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매도가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지금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한 60%, 50% 이상? 60%, 70%까지도 쉽지 않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에게 지금 파세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까지 떨어진 종목군들은요, 더 떨어진다고 해도 주가에 뭐 그렇게 내 투자금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이게 처음에는 1000만원어치 샀어. 근데 지금 한 300만원밖에 안 남았어. 이게 떨어져봤자 얼마나 나한테 충격을 주겠냐 이거죠. 내 계좌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없는 것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고 돈이 그렇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손절 매도를 쳐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그냥 조금 방치를 하는 게 낫습니다. 보고 있으면 마음은 쓰리고 기분은 나쁘겠지만 오히려 나한테 영향이 없고 더 나빠질 게 없다라면 방치를 했다가 시장 상황이 조금 좋아지는 시점이 됐을 때 주가가 올라오면 그럴 때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긴 하죠. 반등이 나오려면 시간 좀 걸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산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화장품들을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예전에 100만원 넘어갈 때 LG생활건강 비쌀 때 사가지고 지금 손해를 보고 있을 텐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죠. 지금 매도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팔아라 하니까 더 무섭고 그렇겠지만 사실 여기서 10% 더 빠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계좌에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그냥 냅두세요. 지금 보고 그냥 눈꼴 싫었고 베기 싫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냅두면은 또 화장품들이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있겠죠. 망할 기업만 아니면 돼요.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빠진다고 한들 나에게 큰 데미지가 없다라면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다. 대신에 지금 사볼까? 아니면은 지금 더 살까? 뭐 평단가를 지금 낮춰볼까? 아니면은 뭐 최근에 매수했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잘못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런 분들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너무 많이 몰려있다. 지금 저 꼭대기 사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다. 이런 분들은 매도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면서 기대감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많이 올라왔고요. 다우지수도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우리도 마감 시점을 좀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어제에 이어서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다음 주 명절과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조심 가야 된다는 거, 무리한 매수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고 PBR 주식들이 찬밥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PBR 때문에 올라간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퍼가 낮은 종목을 무조건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청산가치가 낮은 종목군들은, 자산주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산주들도 더럽게 안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약간의 어떤 바람을 타고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에는 성장주가 제일 좋은 건 맞죠. 그래서 저평가된 성장주 찾는 거 그런 것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고 PBR이 무조건 나쁘다 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만큼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어느 한쪽으로만 딱 흑백 논리로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폭넓게 보시고요. 찬밥이 되었는지 뜨거운 밥인데 안 먹고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조금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무조건 저평가는 좋지만 성장하지 않는 저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자산주들 무조건 PBR만 보면서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LG생활건강과 아모레 지금 매도 일단은 뭐 손실이 크신 분들은 매도가 의미가 없고요. 최근 접근 시점으로 보셨을 때는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정도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중국의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가벼운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요. 이것만 하고 그만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멈출 때다. 주식은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다.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다. 하지만 그 욕심이 결국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게 한다.
아이고 그냥 하루만 더 먹고 팔아야 되겠다. 그냥 100원만 더 먹고 팔아야 되겠다. 이걸 많이 봤어요. 호가창에서 호가 하나 진짜 100원 더 먹으려고 50원 더 먹으려고 안 팔고 있다가 그냥 네 손해 엄청나게 보시는 분 많이 봤거든요. 적당하게 그냥 파시면 됩니다. 팔고 나서 올라가서 짜증나요. 네 그런 거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하기 좋은 위치고 손해보지 않고 수익 잘 봤으면 뭐 그냥 팔고 싶을 때 그냥 파시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네 그런 거에 너무 막 연연히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네 저는 장중 시장태 다시 오겠습니다. 화려한 네 화끈한 붉은 보내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